네, 이제는 목록 태그 우리 배울 건데요. 지난 그 글자 태그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목록으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록 태그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록 맞고요. 목록 태그에는 UL, OL, DL이 있습니다. 네, UL은 Unordered List라고 해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는 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UL이라고 나오고요. UL 그리고 LI, 그래서 LI 태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LI는 리스트 아이템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H2 제목으로 배웠던 H2 글머리 기호라고 이제 제목을 넣어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보여주는 애는 UL 태그, UL 안에는 LI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둘, 세 번째 요소 입력을 해주면 지금 결과와 같이 점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네, 순서가 없기 때문에 분릿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요. 분릿 기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분릿 모양을 바꿔주세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요청이 오고요. 목록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브라켓 여시고 오른쪽으로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우리 지난번 했던 페이지가 뜨죠. 뭐라고 할까? 리스트 테스트라고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만드실 때 한글로 하지 마시고 영문으로 꼭 작업해 주세요. 한글로 폴더 만들거나 페이지를 한글로 만드는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개발할 때는 꼭 특히나 영어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샘플에 있는 거 가지고 리스트에 그대로 붙여 넣어 줄게요. 자, 타이틀. 우리 개발을 하시는 친구들은 영어랑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타이틀, 리스트, 테스트 라고 해주고요. 바디에 우리 H2에다가 우리 뭐라고 돼 있었죠? 글머리 기호 목록.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해서 제목 넣어주고 UL Unordered라 그랬죠. UL 그리고 LI. LI는 실제 항목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메뉴 같은 것도 LI로 많이 표현하고요. 뭔가 리스트업 됐을 때 이 내용에 정의되어 있는 개수가 있을 때 LI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세 번째 리스트에서 리스트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옆에 오른쪽에 번개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실시간 미리 보기 화면이 뜨겠죠.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세 번째 리스트 앞에 동그라미 블렛으로 표기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 넘어가고요. 이제 목록 태그 중에 순서 번호 목록. 자, 순서가 없는 애들은 UL 쓴다 그랬죠. 그럼 우리 짐작 가능하겠죠. 순서가 있는 애들은 O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목 앞에 숫자가 사용되고요. 우리 작업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얘는 순서 기호 목록이라고 해서 UL을 어떻게 바꾼다? OL로 바꿔주면 우리 화면에 1, 2, 3 이렇게 숫자로 표기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 글머리로 그냥 점점점으로 리스트를 나열할 것인가, 아니면 순서로 1, 2, 3으로 나열할 것인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레시피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면 OL 태그를 가져다가 쓰면 되고요.
OL의 태그 속성 중에는 분릿 앞에 속성들을 별도로 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라는 속성이 들어가고요. 우리 속성값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태그 안에 속성값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타입에 속성값을 1로 주면 숫자. 그럼 지금 우리 1, 2,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숫자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기본값일 거고요. 영문으로 우리 A, B, C로 나타내고 싶다면 A, 영어 소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 대문자로 나타내려면 대문자 A를 가져다 쓰면 영문 대문자로 A, B, C, D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고요. 속성값 I를 넣어주면 로마 숫자로 소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1, 2, 3으로 정의됩니다. 자, 대문자 I는 로마 숫자, 대문자. 그래서 우리 끼리끼리 숫자랑 영어랑 로마 숫자 이렇게 해서 소문자, 대문자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고요. 우리 로마 숫자, 소문자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른 거 다 각자 알아서 쳐야 돼요. 다 한 번씩 한번 쳐보세요. 시간 내셔서. 자, 타입을 I로 주면 우리 여기 나오는 여기 로마 숫자 1, 2, 3으로 표기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 네. 목록 태그 순서 그리고 순서 없는 거 배웠고요. 자, 목록 태그 안에 스타트 속성이 있어요. 자,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시작 번호를 3번부터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1, 2번을 표현하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가 3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스타트라는 속성을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 안에 스타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스타트는 몇 번째부터? 3번째부터 라고 하면 우리 여기 표기가 3번부터 시작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리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역순으로 표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OL에다가 리버스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게 역순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는 속성 값이 별도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요. 속성만 들어가고요. 이 리버스라고 해서 영문만 넣어주기만 하면 여기 역순으로 3, 2, 1로 찍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순서 있는 목록은 우리 이걸로 속성 대부분을 알아봤고요. 태그들마다 속성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 없고요. 때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그 속성 찾아서 한번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능 공부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고요. 때에 맞춰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 태그 중에 정의 목록이 있어요. 목록 정의, define을 한다는 건데요. define list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 목록은 대부분 기사, 내용들, 좀 이거는 이거다 이런 좀 사전 쪽에서 많이 보신 레이아웃일 거예요. 그래서 DI라고 하고요. DI에 DT, define 되어 있는 타이틀이라고 보면 되고 타이틀 안에는 또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DT, DD 이렇게 나눠지고요. 타이틀에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의 태그 한번 써볼까요? 구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DL 자, 정의된 리스트 안에 DT 타이틀이 있고 DD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DT, DD가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나올 거고요. 봄, 꽃이 피는 계절. 여름은 뭘까요?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 자,
가을 교수님 생일이 있는 계절.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봄하고 하단에 밑에 구조가 조금 찌그러져 보이긴 하지만 여기 옆에 바로 밑에 붙고 타이틀이 여기 좌측에 있고 우측에 설명이 들어가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할 때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모양이 너무 깨져 보여서 요새는 많이 안 쓰는 모양이 표현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배울 CSS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구조를 바꾸고 이 친구를 좀 위로 올리고 해서 표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태그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꾸미게 될지 구조를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컨텐츠는 정의 목록 내용이 있다. 네, 우리 목록은 종류별로 다 지금 배웠고요. 순서가 없는 애, 순서 있는 애, 그리고 정의 되어 있는 애. 그래서 3가지 배웠고요. 다음은 이미지와 멀티미디어 중에 이미지 태그를 배울 예정입니다. 이미지는 우리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미지를 어떻게 삽입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지의 효과들은 점점 달라지는데요. 우선 이미지 배우기 전에 경로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경로는 파일 시스템 내에서 특정 파일의 위치 그리고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절대 경로는 어떤 최초 시작점에서 기입한 경로. 자, C 드라이브에서 폴더에서 챕터 몇 번, 어떤 폴더에 어떤 파일, 이 전체적인 경로를 그리고 절대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경로를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경로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작업되고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내가 있는 데서 같은 친구 페이지 아니면 내가 있는 거 밖에 위에 부모 페이지에서 몇 번째 뭐 내가 있는 데서 어디 폴더에 누구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상대 경로를 적용했을 때 내 기준을 안 잡고 다른 폴더에 있는 걸 막 가져온다거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자, 슬래시 그냥 하나 해주면 최상위 경로로 작업된 프로젝트의 기본 베이스 경로라고 한다라는 게 우리 웹사이트 기본일 때 슬래시 프로젝트의 기본 위치를 슬래시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페이지가 지금 기본으로 잡혀 있다면 내 페이지에 있는 애들을 기본으로 슬래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점 슬래시라면 내가 있는 내 위치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 폴더에다가 이미지 경로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가 안 뜬다면 내가 있는 폴더를 열어서 그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를 말해요. 내가 있는 폴더 말고 위에 있는 만약에 내가 있는 페이지가 C 드라이브의 프로젝트의 뭐 HTML이라면 C 드라이브의 프로젝트 폴더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위 디렉토리를 갖다가 옮길 거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패턴을 파악하면 이미지가 안 뜨는 경우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미지가 안 뜬다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떠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지금 본인들이 작업했던 폴더 내용이랑 그리고 소스 내용이랑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웹 서비스를 할 때는 소스 파일의 이동 경로가 변경될 수 있고요. 우리가 C 드라이브에서 작업하다가 D 드라이브로 소스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폴더별로 권한을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경로를 하면 절대 경로를 매번 바꿔줘야 되겠죠. 프로젝트가 이동될 때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절대 경로보다는 상대
상대 경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미지 태그를 이제 배워볼 텐데요. 이미지에는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img라는 태그를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냥 그대로 이미지라고 느껴지죠? 읽혀지죠? 그래서 태그 img 태그를 쓰고요. 여기 안에 src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미지 경로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를 입력해도 되고 상대 경로를 입력해도 되는데 상대 경로를 더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써서 이미지를 삽입해서 웹사이트를 올렸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가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 쓸 건가? 내가 찍은 사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요새는 저작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테스트나 공부용으로 이미지를 아무거나 막 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에 문제가 돼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구글에 뭐라고 쳐야 되냐면 무료 이미지 치면 돼요. 자.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픽사베이가 있는데 여기도 되게 유명한 곳이고요. 우리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작권 없는 무료 사이트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블로그로 많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픽사베이 그리고 언스플래시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픽사베이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무료 저작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꼭 조심하는 걸로. 저는 이제 봄이니까 민들레 씨앗을 다운받을게요. 자, 여기 무료 다운로드 써있죠. 그리고 여기 라이센스 꼭 확인하시고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자, 우리는 어차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프리하게 받아볼게요. 자,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해주고 다운로드 받으면.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우리가 소스가 있는 경로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폴더에 있는 데다가 이미지 폴더를 별도로 생성할 예정이에요. 이 img라는 폴더 만들 거고요. img 폴더 안에 우리가 다운받은 이미지를 이동시킵니다. 자, 폴더를 별도로 나눈 이유는요, 우리 작업하는 데다가 쫙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리소스를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이래야 리소스들을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배울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잠시만요. 배울 때부터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img1jpg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우리 이미지 태그를 불러와 볼게요. 우리 아까 배운 걸로 이미지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mg test.html. 자, 샘플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타이틀에는 이미지 태그 테스트 이미지 태그 img라고 했죠. src 소스라고 했죠. 얘 어디 있는지 얘가 너무 친절하게 브라켓에서 지금 보여주네요. img 폴더 안에 있는 img1.jpg를 불러올 거예요. 이미지 태그는 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작동하는 애이기 때문에 닫고
슬래시로 닫아주고 태그로 닫아줄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 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 이미지가 뜨죠. 이미지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민들레씨가 정말 너무 크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속성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미지 경로를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width, high 해서 너비랑 높이도 조율이 가능하겠죠. 자, 너비랑 높이 우리 지금 화면을 꽉 차서 스크롤을 만들어낸 이미지 태그에 너비랑 높이 만들어 볼게요. width 100 줄까? 높이는 120. 자, 주고 페이지를 띄워보면 여기 이렇게 width랑 high가 적용돼서 나옵니다. 자, 보통은 width 값만 주면요, 여기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우리가 high를 임의로 줘버리면 비율이 이렇게 깨져버리겠죠. 보기 안 좋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width 값만 먼저 맞춰주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조절돼서 우리 한눈에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이미지 태그 width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쓰이고요. 비율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width를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네, 그리고 속성 값으로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가 어떤 설명을 가지고 있느냐, 왜 타이틀을 쓰냐면 보여드릴게요. 타이틀 민들레 이미지라고 해서 우리 보여주면 여기 이미지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민들레 이미지라고 표현되죠. 자, 이미지가 실제 보이지 않거나 이 이미지가 뭔지 잘 모를 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타이틀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 꼭 표기를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속성, 여기 alternate의 줄임말인 ALT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미지가 수정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못 불러왔을 때, 서버에서 제대로 뿌려주지 못할 때 얘가 무슨 이미지인지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대체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웹페이지가 어떤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들레 이미지. 그래서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만약에 불러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가 어떤 영역으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불러져 오기 때문에 민들레 이미지라고 우리가 속성을 넣어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문제되게끔 하려면 매우 쉽습니다. 소스에서 경로를 틀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못 불러오겠죠. 여기 보이시면 이미지 깨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콘이 보일 거고요. 텍스트로 민들레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를 못 불러오더라도 이 웹페이지를 읽는데,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ALT 속성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실무에서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주느냐 안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디테일 차이가 매우 크고요. 속성 값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태그 지금 불러오는 거 다들 이미지 제대로 불러오셨나요? 폴더를 잘못 설정했거나 아니면은 경로를 잘못 입력하셨으면 아까와 같은 우리 대체 텍스트가 보여졌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진짜 이미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절대 경로 한번 넣어 보시고요. C 드라이브에 어디에 있는지 전체 경로 입력해 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경로를 상대 경로를 잘못 입력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페이지가 있는 폴더 내에서 차근차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폴더명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